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주 저녁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날씨가 무척 번덕스럽습니다. 내일부터 LA 카운티에 눈보라 경보까지 내려질 예정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운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란입니다. 터키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한인의 성금 모금에 한인들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스리지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성금 14만 달러를 전달해 주셔서 오늘 현재 성금 모금액은 2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LA 카운티 전역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됩니다. LA 지역 눈보라 경보는 34년 만입니다. 생일과 이름이 같은 한인 여성들이 연방정부의 실수로 동일한 소셜번호를 발급받아 지난 5년간 갖은 곤욕을 치렀던 황당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취재기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남거주에 몰아친 겨울 폭풍으로 기온이 똑 떨어지면서 10번 프리웨이가 결빙돼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던 테슬라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미국 10대 청소년들이 달리는 열차 위를 걷는 지하철 서핑 챌린지가 유행해 청소년들의 추락 사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캐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 첫 소식은 터키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 돕기 성금 모금 소식입니다. 오늘 노스리지 에브리데이 교회가 교인들이 모은 성금 14만여 달러를 한인회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인회가 성금 모금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모금 총액이 2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 종말이 온 것처럼 재앙적인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한인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어 LA 한인회에는 한인들이 보내주신 성금이 23일 현재 2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지진 피해 돕기 모금을 빙자한 각종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한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LA 한인회로 한인들의 성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한 한인회에는 모금 10일 만에 21만 743달러가 모아졌습니다. 벨리 지역 한인교회인 에브리데이 교회의 최홍주 목사님 등 교회 관계자들은 오늘 한인회를 직접 방문해 교인들이 모금한 14만 7,198달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금 모금 기간 동안 한인회에 전달된 가장 큰 액수의 성금입니다. 최홍주 담임 목사님은 비록 사는 곳은 다르지만 엄청난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도우려는 선한 뜻에 교인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며 지진 피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관계자는 교인들이 정성으로 모은 성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LA 한인회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에브리데이 교회는 지난 2016년 15번 프레이 카운패스 지역 대형 산불로 약 60여 한인 가정과 농장이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도 LA 한인회에 2만 3천 달러의 성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인회의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에는 한인 독지가와 단체, 교회 등이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4만 7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건물 잔해에 깔려 있습니다. 또 약 16만 5천여 동의 건물이 붕괴해 수십만 명이 힘겨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진 피해 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모금액 전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 등 남가주 전역이 강력한 겨울 폭풍 영향권에 진입했습니다. LA에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눈보라, blizzard 경보가 내려집니다. 겨울 폭풍 관련 소식 애쉬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LA 등 남가주 전역이 강력한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LA 산간 지역에는 최대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으며 비도 간간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겨울 폭풍이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지역에 내일 오전부터 눈보라 경보를 내릴 예정이어서 산간 지역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LA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1989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눈보라 경보는 내일 새벽 4시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계속됩니다. 시속 75마일의 돌풍과 함께 산간 지역에는 최대 12인치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설이 자주 내리는 5번 프리웨이 그레이프바인 40마일 구간에는 강한 눈보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운전하기에 매우 위험할 것으로 우려돼 캘트렌 측은 그레이프바인과 카운패스 지역은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 구간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통행이 금지됩니다. 또 14번, 138번, 58번, 33번 프리웨이가 오는 25일까지 폐쇄될 수 있어 이 지역을 지날 기획이 있는 운전자들은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카플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실수로 생일과 이름이 같은 한인 여성 2명이 동일한 소셜번호를 발급받아 곤욕을 치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LA와 시카고에 살고 있어 서로 알지 못하는 이 두 여성들은 동일한 소셜번호로 인해 은행 거래가 중단되고 크레딧 카드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여성 2명이 연방정부의 실수로 같은 소셜번호를 발급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두 한인 여성들은 지난 5년간 큰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두 한인 여성들은 같은 소셜번호로 인해 은행 계좌가 폐쇄됐고 신분 도용 의심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두 한인 여성의 사연은 MBC 방송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LA에 사는 김지은 씨와 시카고에 사는 김지은 씨는 각각 지난 2018년 6월과 7월에 소셜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공교스럽게도 성과 이름이 같았고 생년월일조차 같았습니다. 이 때문인지 연방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같은 소셜번호를 발급한 것입니다. 같은 소셜번호를 두 사람이 사용하게 되자 은행은 두 사람의 은행 계좌를 모두 폐쇄했고 크레딧카드 사용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했다는 의심까지 받아야 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두 사람은 최근에서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4일 LA 김지은 씨가 자신의 크레딧카드가 취소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LA에 있는 거래은행을 찾았을 때 시카고 김지은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남겨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통해 두 사람이 모두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MBC 방송이 두 사람의 사연을 보도한 지 일주일 만에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LA 김지은 씨가 기존 소셜번호를 갖기로 했고 시카고 김지은 씨에게는 새로운 소셜번호를 발급해 준 것입니다. 유학생인 시카고 김지은 씨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카플린 뉴스 세라피아 김입니다. 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연쇄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 사건을 취재 중이던 현직 기자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스티브 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어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날 총격 사건을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가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져 언론계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께 플로리다 올랜도 파인힐스 구역에서 첫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대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에 이 사건 취재를 위해 현장에 왔던 스펙트럼 뉴스 방송 소속 딜란 라이언스 기자와 사진 기자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총격범의 쏜 총에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총에 맞은 딜란 라이언스 기자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사진 기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총을 쏜 범인은 인근 주택으로 걸어 들어가 총격을 이어갔습니다. 총격은 주택 안에 있던 모녀를 향해 9살 난 여자아이가 숨졌으며 그때서야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돼 3차례 계속된 총격전이 끝났습니다. 총격범은 19세 남성 키지 멜븐 모비스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첫 번째 총격으로 숨진 여성과는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쿡 측은 용의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으며 그가 두 번째로 총을 쏜 기자들과는 아는 사이였는지 확실치 않으며 세 번째 범행 장소인 인근 주택으로 왜 들어갔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고도 밝혔습니다. 키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내셔널 프레스 클럽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저널리즘이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비극적으로 상기시킨다라며 숨진 라이언스 기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겨울 폭풍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얼음이 언 프리웨이에서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쉬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전역에 몰아닥친 겨울 폭풍 여파로 기온이 뚝 떨어져 도로 결빙으로 인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유카이파 와일드우드 캐년 로드 인근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차선에서 무려 차량 20대가 연루된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최소한 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켈트란 측은 이번 사고가 겨울 폭풍 영향으로 기온이 급강하에 도로에 얇게 얼음을 얼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통행이 4시간 이상 차단됐습니다. 이 지역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지만 주말까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위험천만한 지하철 서핑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를 걷던 청소년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라피아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리는 지하철 열차 위를 걸어다니는 지하철 서핑을 하다가 10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뉴욕 윌리엄스버그 다리를 달리던 지하철 열차 위를 걷고 있던 15살 제커리 나자리오가 철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뒤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서핑은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타 걸어다니며 영상을 찍는 위험천만한 챌린지입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10대와 20대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하철 서핑을 하다가 열차에서 떨어져 숨진 사람은 무려 928명으로 1년 새 4배가 급증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하철 서핑이 왜 인기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SNS에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서핑은 불법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정말 끔찍한 사고라며 지하철 서핑 영상을 싣는 사이트들은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해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세라피아 김입니다. 네,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겼던 테슬라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팔로알토의 엔지니어링 본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해버린 테슬라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가주 팔로알토 지역에 테슬라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본사는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21년 12월 팔로알토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해버렸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와 함께 주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너무 오랫동안 승리해온 캘리포니아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며 지나친 코로나 영업 제한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전격적으로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그간 테슬라 본사를 다시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테슬라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기업이며 회사의 뿌리는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새 엔지니어링 본사는 팔로알토에 소재한 전 휴렛패커드 건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인회에서 DMV가 한인들의 Real ID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입니다. 예약을 하신 분들은 꼭 예약 시간에 맞춰 한인회에 나오셔서 Real ID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서 접수는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해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제 시간에 맞춰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2월 13일 목요일 캐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